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으로 돌아온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을 보면 대부분 거창한 일로 헤어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야말로 정말 한없이 사소하지만 너무나 큰 이유로 헤어지게 됐으니까요. 제 이혼 사연은 취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취미이길래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여러 아내들의 속을 썩이는 그 취미, 바로 모바일 게임 때문이었어요. 정말 흔하디 흔한 그리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처럼 보이지만 제 이혼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연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는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제가 스펙이 좋았다면야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지만 저도 스펙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흔히들 그렇듯 결혼을 해야 할 나이쯤에 사귀던 사람과 보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알아봤더라면 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미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게임에 엄청 몰입했던 때도 아니고 집에 신경도 쓰기는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게임 중독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냥 어린애 같은 면이 있는 남자였고 제가 잘 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이라 남편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그저 다 용서가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모가 아들 일이라면 뭐든 감싸고 도는 극성 엄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시부는 동네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뭐든 남편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솔직히 친정도 시댁과 비슷한 느낌이라 다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처음, 그러니까 남편의 취미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화를 낸 건 결혼식 직후에 있던 첫 번째 명절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설 전날에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설 당일 오후에는 친정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계획을 짰어요. 물론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시댁과 친정은 저희 집에서 모두 비슷한 거리에 있었지만 친정과 시댁 사이의 거리는 정반대라 2배의 거리였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는 자주 가지 못했던 만큼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첫 명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저녁에 일찍 잠에 들기로 했죠. 새벽녘 일찍 시댁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잠에 들 때까지 남편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보니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게임이었어요. 뭐 게임이야 취미이고 스트레스 풀기용이니 이때는 저도 쿨하게 하도록 놔뒀죠. 이때 이걸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곧 남편도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건조했던지라 중간에 목이 가렵고 물이 마시고 싶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물 한 모금 마실까 하고 조심스레 일어났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부엌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먹고 있는데 희미한 불빛과 소리가 남편이 있던 방에서 나더라고요. 슬쩍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 반. 아침 7시에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여태 잠을 자고 있지 않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 싶어서 결국은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당신 아직도 잠을 안 자면 어떡해? 내일 시댁 가는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운전면허 따고 있는 중이라 당신 차 운전도 못 해주잖아. 생각을 좀 하고 놀아. 금방 끝낼 거야.
가서 자. 당신한테 운전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수면 부족으로 차를 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데. 남편이 잘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잠에 들어봤지만 결국 일찍 깨버렸어요. 5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진짜 하루 날밤 샌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차 몰고 가다가 잠들면 어쩌려고. 괜찮다니까. 왜 아침부터 화를 내? 내가 괜찮다고. 알아서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차표가 남아있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만큼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 차를 타고 시댁에 갔어요. 남편의 집중력이 끊기기 직전 시댁에 도착해 다행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것처럼 아이고 하며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 위에 풀썩 드러누워서는 잠부터 자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도대체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아무리 일도 좋지만 남편 내조도 해야지. 내가 봐도 얼굴이 퀭하니 안 좋은데 몸에 좋은 거라도 좀 먹여. 그리고 잠도 좀 푹 재우고. 대체 넌 집에서 뭐 하길래 남편만 저렇게 살이 쏙 빠져?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 몸 관리 못한 게 저 때문이라고요? 저놈이 스스로 몸 관리 엉망으로 한 걸 왜 저한테 퍼붓는지. 게다가 남편 놈 살 빠지는 게 왜 제 탓이에요? 같은 거 먹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살찌려면 같이 찌는 거지. 게임하느라 살 빠진 거 차마 말할 수 없어 이날은 턱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열이 무척이나 받은 상태였고 남편 놈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잤는데 남편은 이번에 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또 날밤을 지새우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나지막하게 경고를 던졌어요. 적당히 하고 자. 내일 우리 집에 가서 또 처자고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몸 관리하라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 나 진짜 열받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낮에 푹 자서 지금은 졸리지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오늘도 우리 집에 내가 알아서 잘 모셔줬는 거 기억 안 나? 의기양양한 그 말투에 저는 포기하고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남편이 여전히 밤새 게임을 한 걸 목격했죠. 아침 밥을 먹는데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아무래도 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도 하루 여기서 한숨 자고 가. 너희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난다.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이 희색을 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그렇지?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당신도 오늘은 푹 쉬어. 저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웃는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첫 명절, 첫 시댁.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찍 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잠도 안 자고 게임하면서 날밤 새는데 너 때문에 나 친정에도 못 갔거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친정에 못 간 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운전할 줄 알았으면 가면 됐잖아. 솔직히 내가 무슨 기사야? 왜 매번 내가 너 데려다 줘야 하냐고. 너 설마 지금 설날에 친정 가는 게 나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면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버릇이 없는 거야? 상식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 집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우리 집 가는 건 선택사항이다 이거니? 그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어차피 다 우리 집에서 하고 처가는 인사차 들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 와도 되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좋아. 나 혼자 친정 갈 테니까 넌 집에서 열심히 게임이나 하던가. 결국 저는 남편을 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에는
일주일만 같이 있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친정이랑 직장이 그리 멀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역시나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 계속 안 들어와? 집 엉망이니까 집에 와. 내가 왜? 내가 네 식모야?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어지러 놓은 건 안 치울 거야. 당신이 알아서 치우던지. 미안해. 한 3일 신나서 잠도 안 자고 게임했더니 완전 죽겠다고. 몸도 아프고 빈혈인지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면서도 열받았어요. 신난 건 3일까지였답니다. 그 뒤로는 집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제대로 된 영양소까지 섭취 못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혼자 살아. 나 같은 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굴 거야? 나 진짜 힘들다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잘 들어. 나는 네가 몇 시간씩 게임하느라 안 자고 정신 나간 좀비처럼 노는 거 나 정말로 아예 상관 안 해. 그런데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미리 계획했던 약속한 걸 깨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네가 뭘 하든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어야지. 친정에 못 가게 한 건 정말로 평생 내 가슴에 박혀 있을 일이거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는 집 나갈 거야. 당신이 지금처럼 와서 용서 구해도 안 받아줄 테니까. 알았어. 다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만 집에 돌아와. 나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 정말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는지 남편은 제게 사과도 하고 게임도 덜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게임 시간을 정해줬죠. 집에 와서 얼마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요. 그 이상 게임에 열중하면 영 끊겠다고 모질게 말했더니 말을 알아들었는지 자중하더군요. 그리고 그 덕이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딸도 하나 생겼어요. 갓난아기 덕분에 얼마 동안은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곤란한 얼굴로 저에게 용건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돈 모아놓은 거 좀 있어? 엄마가 아버지 차 몰고 가서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는 안 되고 상대방도 다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엄마는 정신 하나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님은 안 다치셨어? 그렇게 큰일 있으면 아버님한테 말하지. 양가 어른들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얼마나 필요하신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 엄마가 쪽팔려서 너한테는 빌려달라고 말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저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힘들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성격 알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신 거. 웬만하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기다려줘. 금방 돌려주실 테니까. 돈 들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줄게.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일주일 뒤였죠. 며느라가, 너 이번에 너희 신우 결혼하는 거 알지? 혼수의 예단에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은데 걔도 모아놓은 거 하나 없고 우리도 너희 집 살 때 돈 보태느라 돈이 없어. 혹시 너희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빌려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번에 빌려가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남편도 그때 같이 보태서 낸다고 했으니까 남편도 없을 거예요. 뭐? 내가 저번에 뭘 빌려가?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 생사람 잡지 마 얘. 일단 끊어봐. 아들한테 전화해볼게. 결국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시치미를 대시는 건지 말을 못 꺼내게 선수를 치신 건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남편이 거짓말을 했겠나 싶었어요.
밉상짓은 해도 머리 굴려 거짓말할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아가씨 결혼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던데. 저번에 빌려드린 돈은 아예 다 쓰신 거야? 어? 그거? 아마 그때 다 쓰셨으니까 연락 오셨겠지? 아 맞다.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말을 하다 말고 남편이 마치 도망가듯 쓰레기를 부랴부랴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이놈이 진짜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혹시나 증거가 남편 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두고 간 폰을 살폈는데 여전히 모바일 게임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채팅창에 어떤 사람이랑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 여보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까지의 대화 목록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사랑해, 보고 싶다,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난 자기뿐이야 등등. 이게 게임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나 하는 마음에 얼른 남편이 오기 전에 증거 확보하려고 제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으로 채팅 내역을 모두 저장한 저는 혹시 다른 건 없나 싶어서 둘러봤어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의 캐릭터 레벨이 높더라고요. 캐릭터 옆에 VIP라고 떡하니 써져 있었죠. 저도 모바일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VIP 레벨은 무조건 돈을 써야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설마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썼나 싶어서 남편 어플의 결제 내역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저 완전 눈 돌아갔잖아요. 확인한 날짜, 그달의 총 지출액이 1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게다가 제가 확인한 날은 17일이었는데 1일부터 17일까지 1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기겁을 한 제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 확인을 했더니 그 내역도 줄줄이 다 뜨더라고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남편 놈이 지 월급을 모두 게임에 꼬라박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남편에게 준 돈의 행방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제 내역을 보고 나니 아까 시모와의 통화에서 시모가 정말 그런 내용을 몰랐던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죠. 실제로는 그런 사고 당한 적도 없고 돈도 가져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현금 결제 내역으로는 제가 준 1,000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했어요. 바로 남편과 여보야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채팅방이요. 그 채팅방 훑어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날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자기 덕분에 한시름 났네. 사랑해. 이런 메시지요. 아마 돈 빌려준 게 제 돈 1,000만 원일 거라는 강한 감이 오더라고요. 결국 열받은 저는 쓰레기 버리고 돌아온 남편을 털었어요. 너 내 돈 어머님한테 빌려줬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거 받아서 엄마한테 빌려줬어. 엄마가 모르는 척 하는 거라니까. 저는 남편 놈에게 폰을 던지며 말했어요. 거짓말 작작 좀 해. 내가 바보 병신으로 보이냐? 네 폰에 이렇게 버젓하게 증거가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네가 뭘 하든 내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라고. 그 말 그때 들었지? 그런데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준다고 가져간 돈 게임으로 만난 여자한테 줬더라? 미친놈아.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뭐가 꽂혀가지고 그 큰 돈을 갖다 바쳐?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맞습니다. 그 여자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빌려준 다음날 이제 만나자며 날짜를 잡은 걸 봤거든요. 그 말에 남편 놈이 기대하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정확하게 봤고요. 채찍질 같은 제 말에도 남편은 한마디도 안 주고 대답하더군요.
뭐가 꽂히긴. 같은 취미 가지고 있는 여자가 더 좋은 게 당연하지. 이거 봐. 당신은 여전히 내가 게임을 왜 하는지도 모르잖아. 나도 당신처럼 게임 못하게 하고 매번 통제하려는 여자는 짜증나서 싫다고. 그래서 너한테서 마음 멀어지는 건데 왜 남 탓을 하는 건데? 우와, 앞에서 이딴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통제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나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거야? 말해봐. 네가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돈도 어머님한테 준 게 사실이고. 그럼 믿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 내 돈이고 나는 그 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가져와. 네가 지금 내 앞에 돈 대령하면 이 일 다 없었던 일로 치고 내가 너한테 사과하면서 큰절까지 할게. 당당하다며.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건 지금 당장 못해. 엄마도 사정이 있고. 어머님이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정이 있겠지. 그 여자한테 다 줘서 없지? 통장 내역 당장 까. 어머님한테 드렸으면 어머님 명의로 1,000만 원이 넘어갔겠지. 결국 남편은 말도 못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는 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저는 당장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미 이혼은 무조건 확정사항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졌거든요. 그래도 남편놈이 친 사고를 시부모가 알아야 어떻게든 수습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시댁에 가서 남편놈을 앞세우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도 폭탄 발언을 한 저와 남편을 연달아 보며 무슨 일인지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말 꺼내면서도 시모가 저를 두둔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요. 게임하느라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육아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게임을 취미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 허파 뒤집을 정도로 사고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시모는 제게 더 큰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 내조를 제대로 못한 너를 탓해야지. 너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이게 온전히 다 우리 아들 탓이야? 네가 신경 쓰고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 기죽이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취미로 하는 걸 이해 못할 정도면 그래, 차라리 헤어지는 게 잘 됐네. 너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 애저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만 큰소리 칠 줄 아나 본데 나도 너한테 큰소리 칠 거 많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두둔하는 시모를 보니 아주 불쌍해서 딱할 정도였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월급의 절반을 게임에다 쳐넣으면서 저한테는 꼴랑 50만 원으로 생활비 하라는 남편을요. 없는 돈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끙끙대며 허리띠 졸라매는 제 옆에서 남편 취미라는 게임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여태 참았지. 알았으면 저도 여기까지 끌었겠어요? 50만 원이라도 줬으면 다행이지. 돈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걸로 살림 사는 건 네 몫이지. 그리고 남편한테 관심이 없으니 돈 나가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게 네가 내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증거지. 시모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놈이 의기양양하게 되지도 않는 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넌 처음부터 내 취미 생활을 인정을 안 하잖아. 솔직히 내 돈을 내 취미에 쓰는 게 왜 나빠?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생활비 했으면 나한테 할 말 없지. 시모를 등에 업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죄인이 뚫린 입으로 말은 얼마나 잘하던지요.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큰 소리로 꽥 냅다 질러버렸죠. 뭐? 야, 네가 돈만 썼어? 게임하면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돈까지 갖다 바쳤잖아.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는 말로 나 속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가져가서 그 여자한테 준 거잖아. 통장 내역 보면 다 나와.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핏덩이 같은 딸내미 놔두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돈 준 것도 화가 나는데 뭐? 네가 나한테 생활비 줬다고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이 새끼야.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이 없어야지. 뚫린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를 쳤다니? 역시 남편이 아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알아야 저놈 두둔하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알 테니까요. 제 돈 1,000만 원 가져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빌려주는 거니 그런 이야기 어머니한테 먼저 하지 말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적잖이 충격받은 눈치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자기 이름 대고 설마 돈을 빌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돈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모은 것도 양가 부모님들 때문이었는데 그 목적에 맞았기 때문에 빌려준 거였는데 그 돈 모을 때 도움 하나 안 주고 게임하느라 돈 다 쓴 주제에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결국은 시모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거들어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게임하고 여자 만나는데 제가 뭐하러 이 사람 붙잡아둬요? 대신에 저는 그 돈, 1,000만 원 모은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 없는 살림에 진짜 한 푼 한 푼 겨우 모아서 만든 돈인데 그걸 왜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뺏겨야 하냐고요. 제 말에 시모가 잠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차라리 잘 됐어. 그 돈은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이혼해. 어차피 나는 너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좋은 여자 만나게 하면 돼. 취미 생활하는 거에 참견도 안 하고 내조도 잘해서 우리 아들 똑바르게 잘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서 재혼하면 돼.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시모에게 말해줬어요. 예,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게임에 미쳐서 집안일,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게임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아, 그 게임 속의 여자라도 꼬셔서 잘해보면 되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요. 돈을 1,000만 원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얼굴도 못 봤다는 여자라면 잘해줄 수 있겠죠. 게임도 취미인 것 같고. 그죠? 둘이서 열심히 돈 탕진하면서 살면 진짜 죽이 잘 맞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걸 이 시점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채는 남편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차라리 얼굴을 보고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돈이라도 줬다면 그 여자를 상간녀라고 생각할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 보여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사람을 상간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남편놈이 거기 꽂혀서 지 마음이며 돈이며 다 주는 거지. 달콤한 말 속에 섞인 그 돈을 요구하는 말을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 사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 여자가 내조를 한다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면 둘이서 게임만 하느라 어디 애라도 생기겠어요? 그때는 제 딸 찾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친권이며 양육권 모두 뺏기지 않을 거니까. 딱 봐도 남편은 애를 양육하기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하면 분명히 애는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여기서 그 부분은 합의해요. 제 말에 입을 연 건 시모도 남편도 아닌 시부였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시부가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 말이 전부 사실이냐? 조용한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시부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감지했는지 어물쩍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사실이냐고 하면 돈 빌린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대화한 것도 맞는데 돈은
내가 빌려주기로 한 거고 그 여자가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게임은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와이프 말처럼 내가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가 풀스윙으로 팔을 올렸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 얼굴이 반대편으로 휙 돌아가 있었어요. 너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인간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이 꼴로 다 늙은 아버지 속을 썩여?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네 딸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볼 거야?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로 그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돈 다 빌려줬어? 그 여자가 돈은 갚는 데냐? 그 돈 다시 받아와 이 못난 자식아. 결국 흥분한 시부에 의해 남편은 내내 두들겨 맞았지만 다 늙은 시부 손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남편에게는 매도 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나마 시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가게를 하시니 아들의 이혼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장사하시니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으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아들에게 실망한 것 같았지만요. 결국 저의 이혼은 합의로 가게 됐어요. 시부가 조용히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부에게 직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재산 분할도 적당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도 좀 더 받았어요. 물론 그 돈은 시부가 줬지만요. 딸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죠. 게임 중독 아빠에게 애를 맡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 상황은 시부모도 모두 납득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도 둘이서 반반씩 내고 들어가 살았기에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눠 가졌어요. 저는 이래저래 모은 돈으로 작은 평소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 남편 놈은 시부가 시댁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부 말로는 집에서 게임하는 거 눈에 보이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중독을 이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 작은 전셋집에서 살게 됐어요. 시댁과도 그리 먼 곳은 아니었고 가끔씩 그 근처를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부가 일하던 가게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그 근처를 방문했다가 시부를 마주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마지막까지 상식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내셨냐고 안부만 묻고 가려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말을 걸고 가까이서 시부 얼굴을 보니 아주 얼굴이 퀭하더라고요.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저와 이혼하고 남편이 또 사고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저를 보던 시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말하더군요. 내가 그 미친놈 때문에 죽겠어. 아니, 그게 귀신이 씌인 것도 아니고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갔어.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진짜 이놈이 짐승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네?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직도 그 사람 게임 못 끊었어요? 아니면 그 여자 때문에 그러세요? 이놈이 우리 집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잖아.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집 근처 어슬렁거리며 게임이나 쳐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아주 사람 속을 완전 문드러지게 하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한테서도 아직 못 벗어났는지 돈도 안 돌려주는데도 아비 앞에서 그 여자를 끼고 돌아. 어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당한 일들을 모조리 두 분이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좀 딱한 마음도 들기는 했죠. 물론 자식 잘못 키운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단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만이라면 아주 내쫓아버리고
어디서 객사하든 말든 놔둬버리면 되지. 그런데 너하고 이혼하면서 생긴 돈을 모조리 그 여자한테 준 것 같더라고. 그 돈 어딨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너도 알다시피 그 집 살 때 아들놈 돈 한 푼 없어서 내가 아파트비 반틈 내주지 않았냐? 그렇게 치면 그 돈이 내 돈인데 지가 홀라당 가져다가 써버렸어. 어디다 썼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아마도 그 여자한테 줬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여자 얼굴은 봤냐고.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얼굴이나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랜다. 집에 데리고 오지도 못할 여자한테 그 많은 돈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놈을 왜 데리고 왔는지 이제는 후회가 돼. 저 알아서 살도록 놔둬버릴 것을. 그런 일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야. 이 못난 놈 저번 주에 내보냈어. 월세방 하나 얻어주고 지가 월세 못 내면 알아서 쫓겨나겠지. 그것도 왜 내보낸지 알면 기도 안 찰 거다. 얼마 전부터 집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컴퓨터나 TV, 공기청정기가 없어지더라고. 알고 보니 아들놈이 그걸 가져갔더라고.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 답을 안 하길래 알아보니까 그거를 다 갖다 중고시장에 팔아버렸더라고. 돈으로 바꿔서는 또 그 돈도 여자한테 보냈더라고. 내가 그걸 알고 나니 진짜 귀신을 집에 들렸다 싶어가지고 당장 내보내버렸지. 집에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젠 저도 위로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눈에 훤해서요. 제가 그런 말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이혼 잘했어. 그놈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 손녀까지 팔아치웠을지도 모를 일이야. 봐라.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며 끔찍이도 두둔하던 마누라가 세간살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점점 말도 없어지고 내 눈치까지 보더라니까. 결국 냉장고 없어졌을 때 이놈의 옆에 내가 내 앞에서 울더라니까. 그렇게 아들 편들지 말라고. 나쁜 건 고쳐야 되니 모질게라도 대하라고 했건만 그걸 못해서는 결국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그 말을 하는데 하필 시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시모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두 분을 쪼들리게 만들었는지 결국 시모도 시부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더라고요. 시모는 제 얼굴 보고 흠칫하더니 이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모진 말을 많이 했어. 같이 살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더라. 내가 그런 말 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못 모르고 한 말이야. 알고 나니 도저히 감싸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만 나더라. 시모도 전 남편에게 쓴소리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먹히지는 않았대요. 제 앞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니 참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 딸아이만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남남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시모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잖아요. 시부모와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놈이 착실하게 제 무덤 파고 있는 걸 듣고 나니 빨리 손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도대체 게임 속의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이렇게 남자의 골수까지 빨아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이 돈이며 세간살이며 다 갖다 바친 거면 분명히 그만큼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무래도 사기꾼 냄새가 났는데 전 남편이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찝찝함을 남겨두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부모와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좀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네 전 남편 이야기.
엄마 그거 듣고 완전 뒤집어졌잖아. 응? 무슨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인연 끊긴 사람 이야기는 왜 갖고 와? 엄마는 기분 안 나빠?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빠도 들어봐. 니네 시댁이었던 사람들 그 동네에서 가게 하지 않니? 엄마 친구 중에 거기 단골이 있는데 소문이 완전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 무슨 소문? 뭐 이제 와서 재혼이라도 한대? 재혼은 무슨, 사기당했다고. 사기?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지만 놀라긴 했어요. 이제야 터진 거에. 그래, 네 전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려고 돈을 그만큼 퍼부었다는데 여자가 만나자고 한 날부터 잠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전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상습범이었다고 하더라고. 노총각이나 유부남 그렇게 꼬셔가지고 돈 뜯어내고 잠적해버리는 상습범. 아휴,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아. 딱 봐도 사기꾼 같잖아.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없다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돈 있다 하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딱 봐도 전문 사기꾼이지. 이제야 그걸 알았다는 게 나는 더 놀라운데. 근데 너 이거는 알았니? 그 여자가 사실은 여자도 아니었대. 남자라고 하더라. 세상에, 결국은 남자한테 농락당해서 돈이며 마음이며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 갖다 바친 돈이 거의 몇 천만 원이나 된다던데. 그 집도 딱하게 됐지. 차 담보까지 잡아서 사기꾼한테 줬으니. 남은 건 빚밖에 없는 데다 그 여자 찾느라고 아들놈이 일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그 아버지가 데려갔다더라. 근데 데려가면 뭐하니? 밥만 축낸다던데. 그래도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 엄청 말도 없어지고 음침해지기는 했는데 게임은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니. 전 남편 놈은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가정까지 깨고 애까지 버렸다는 거잖아요. 참, 이야기 듣는 내내 다른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현실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손절 또 한 번 다행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딸애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별로 반성을 안 했던 건지 애를 만나러 올 생각도 않더라고요. 저도 애가 아빠를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버릇이라도 나쁜 습관이라도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 시부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고 사기까지 당한 전 남편.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의 노력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취미가 너무 지나쳐도 병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취미를 갖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우리 애한테도 게임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딸아이에게 인터넷 기능이 안 되는 휴대폰만 사줬어요. 혹시라도 저 몰래 모바일 게임을 할까 봐서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의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됐고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법이죠, 남편에게는. 이번 일이 아주 좋은 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재산을 탕진하면서 게임에만 몰두하게 됐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잘 된 일이죠.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해보니 세상에는 별의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을 쓰고 보니 유치하면서도 어이없는 이혼 사유이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는 생각보다 큰일이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으니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글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뒷골 잡게 만드는 남편놈 덕분에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